안녕하세요. 흙수저도 못되는 모래수저 빛남입니다. 수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땅인 코인 시장에 최근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공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은 6%에서 10%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가격 등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상승해줬던 코인들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도 그중 하나인데 썸네일과 제목에서 확인하신 그 코인 에이다 코인입니다. 이 에이다 코인은 카르다노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뭐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르다노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에 기반한 암호화폐를 에이다라고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으로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에이다라는 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카르다노 플랫폼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비트에서 간단한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 발행은 2017년 10월 1일에 됐네요. 시가총액은 무려 82.8조 원으로 현재 시총순위 4위에 위치해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합의 프로토콜이 특이한데 우로보로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지분증명 알고리즘인데요. 잠시 후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소개를 읽어보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이자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을 정하여 해당 틀 안에서 변화를 인정한다. 에이다 소유자는 프로토콜 변경 방법, 이해관계자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파편화 기능성을 줄이는 방법 등에 투표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인자해 보이는 아저씨가 바로 카르다노의 창시자인데 트위터에서 확인해보시면 실제로는 굉장히 유쾌하시고 거친 입담을 자랑하십니다. 간략히 나와있는 설명에도 이력이 아주 화려하시죠. 2013년엔 이오스 창시자인 댄 라리머와 함께 비트쉐어라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트쉐어의 화폐 단위가 BTS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방탄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이 비트쉐어는 닭이라는 탈중앙화 자율기업 개념을 발명해낸 플랫폼인데 찰스는 이 개념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때문에 카르다노 생태계를 유지하는 조직 중 한 가지인 카르다노 재단이 탈중앙화된 카르다노 프로젝트에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닭과 비슷한 개념으로 탈중앙화 자율조직, 즉 다오가 있는데요. 이전 토카막 네트워크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그리고 2013년 말에는 이더리움의 CEO를 지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비탈릭 부테린이 작성한 이더리움 백서에 매료되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이더리움의 구조와 암호화 설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탈릭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었는데 찰스는 이더리움을 여러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영리단체로 만들려 했지만 비탈릭은 오픈소스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길 원했고 결국 찰스는 2014년도에 이더리움에서 손을 떼죠. 그리고는 2015년 제러미 우드와 함께 IOHK를 설립하고 에이다를 개발한 거죠. 만약 이더리움이 현재처럼 오픈소스 기반의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찰스의 뜻대로 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었다면 아마 코인 시장이 현재랑은 많이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신 이 이력들에서 찰스 호스킨스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과 목표를 들여다볼 수 있었죠. 이는 카르다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에서 더욱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화면에 보시면 단계별로 인물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인 기반 단계는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의 이름을 따왔고 바이런과 함께 영국의 시인이었던 퍼시 셸리의 이름을 딴 2단계 탈중앙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조셉 고겐의 이름을 딴 3단계 스마트 컨트랙트, 일본의 작가인 마스오 바쇼의 이름을 딴 4단계 확장,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작가인 볼테르의 이름을 딴 5단계 거버넌스까지 유명한 시인, 작가, 과학자들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 명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 카르다노와 에이다도 이탈리아의 의사 겸 수학자였던 지롤라모 카르다노와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간주되고 있는 영국의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확 오는데 아마 창립자들이 영감을 받아온 이전 시대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셉 고겐의 경우 이전 시대라고 하기엔 최근 인물이십니다. 하긴 스마트 컨트랙트의 영감을 받을 만한 옛 인물이 없긴 하죠. 아무튼 이 단계별로 나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단계인 바이런 단계에서는 2015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카르다노가 기반을 다지면서 완료되었고 2단계인 셸리 단계는 작년 2020년에 아까 언급했던 지분증명 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탈중앙화를 완료했습니다. 카르다노는 우로보로스라는 새로운 지분증명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로보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큰 뱀인데요. 무한 또는 영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이 우로보로스 지분증명은 기존 지분증명 방식에서 소수의 지분 독점을 막기 위해 랜덤성을 추가한 방식인데요. 블록 제한자가 증명할 블록을 제한하는 슬롯 대표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에이다를 보유하면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들 가운데 임의의 대표자가 선출되어 유지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소수에 의한 지분 독점을 막아 카르다노 생태계가 탈중앙화 이후에도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면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3단계인 고겐 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시키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토큰 잠금이라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 토큰 잠금이란 특정 토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곧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 지원되어 다수의 사용자들이 카르다노 플랫폼 위에서 디앱과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 이미 예약되어 있는 토큰은 특정 기간 동안 그 혜택을 얻기 위해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결국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음 단계인 확장 단계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이 에이다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에 비해서 큰 가격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존 1, 2세대 코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등장한 3세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저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재 고겐 단계에서도 최종 단계인 알론조 테스트넷 진행 및 메인넷까지 올해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에이다의 가격은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후 4단계 바쇼 단계에서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카르다노 사용자들의 유입을 기대하고 결국 5단계인 거버넌스까지 완료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참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경영의 체계를 확립한 진정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죠. 이렇게 에이다는 조금 느리지만 애초에 카르다노 메인넷부터 4번을 연기한 이력이 있었죠. 아무튼 조금 느리지만 차근차근 로드맵을 따라 계획을 구현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이다 코인의 펀더멘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총은 역시 명불허전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개수는 무려 319억 5천만 개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최대 공급량의 70%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은 에이다 코인의 시총이 어떻게 그렇게 높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셨죠? 어마어마한 개수를 자랑합니다. 물론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통량을 확인해 주시면서 트레이딩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업비트의 비중이 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크진 않죠. 역시 메이저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바이낸스도 21% 수준에 그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하지만 역시 한국에서의 김치 프리미엄은 약 8% 정도 껴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인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더니 로드맵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물론 최근 비트코인 하락장에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쫙 빠질 때 조금 주춤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에 비하면 떨어진 가격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코스피처럼 일종의 지수 차트라고 보고 비교하면서 트레이딩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수를 이긴 종목은 유망한 종목이라는 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인데요. 에이다 코인도 비트코인 하락을 무시하고 올라준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근 가장 핫했던 알트코인인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말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봤는데요. 이더리움의 CEO가 나와서 만든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최초의 3세대 블록체인,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펀더멘털이 뚜렷한 메이저 코인인 이 에이다 코인, 많은 분들께서 시총 4위 코인치고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커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상은 절대로 코인 종목 추천을 목적으로 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에이다 코인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어떤 가치가 있고 최근에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계셔야 투자를 하실 때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 진행하실 수 있겠죠. 모든 분들께서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물고 태어나신 수저를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모래수저 빛남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